안 켠 거요? 안 켰는데 왜 일본을 하셨지? 죄송합니다. 저 혼자, 오세아님은 어떻게 알고 일본 하셨어요? 응? 저 혼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네. 왜 답들을 안 하시나 하고, 응? 마이크 뭡니까? 이 상태를, 온으로 안 해놓고, 혼자서 들리냐고 물어보고, 여러분들 일본 해달라고 그러고, 응? 그래서 오세아님이 일본 하시길래 들리는구나. 혼자 떠들 뻔했네. 자, 전부 다 잘 들리시죠? 응? 제가 노래 하나 해요. 너무 반응이 시원찮네. 그지? 자, 이게 뭐 주식을 하게 되면, 그죠? 하루하루 주가에 연연하다가, 보면 이제 좀 피폐해진다리죠. 그죠? 돈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랐는데 내 종목이 떨어져도 기분이 좀 안 좋고, 그죠? 또 시장이 뭐 올라갈 듯 해서 들어갔는데,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왕창 두드려 맞고, 그죠?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만만하고 좋으면, 그죠? 다 하던 일 때려치고 주식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주식이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도 이제 차트나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이거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 암만 시장 지수를 잘 바라봐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또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르면 괜찮고 이게 사람 심리야. 그죠?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제가 또 병원 야간 예약을 해놓은 게 하나 있어서 일찍 마감을 해야 되는데 여튼 시장 지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께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로 보면 미국 시장은 조정을 좀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어. 그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시장은 이전 고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난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전주 그죠? 조정을 계속 받아도 양봉을 만들었고 그죠? 여기까지 양봉을 잘 만들었잖아요. 수요일까지.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반등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음봉으로 나올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어설프게 반등하면 우리 시장이 음봉이 나온다. 응?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끝나준 거야. 그죠? 그런데 난데없이 뭡니까? 우리 시장 금요일 날 이게 확 무너뜨려 버렸잖아. 코스피를. 그게 뭐였어요?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관세. 응? 4월 2일 날 부과하기로 했던 멕시코, 캐나다, 그죠? 중국이 관세 부분을 갑자기 3월 4일 날 하겠다라고 2월 28일 날 나오면서 급락을 맞은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미국 시장하고 같이 한번 나스닥 지수하고 같이 보면 요 부분이죠. 그죠? 이게 뭐냐? 여기서 지난주 뭐예요? 요 자리지, 화요일까지, 이제 제가 나왔던 여러분들께 나왔던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그죠? 이날. 그죠? 요 날이군. 여기지. 요, 화요일 날 나왔고, 요 수요일 날은, 지나서, 그죠? 지나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하루. 제가 말을 설명 잘 못하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걸 같이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이해하기가 편하지. 그죠? 그죠? 여기가 우리 시장의 수요일 자리. 여기가 우리나라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자리. 미국은 요게 나오기 전 날인 요 날이고,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죠? 반등이 시원치 않게 나오면 한 번 더 내려와야 된다. 그죠? 반등이 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죠?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리바운딩이 약하면 한 번 더 맞아요. 응?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하락을 세게 했는데 세게 했다는 건 뭡니까? 매도세가 셌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시장의 매크로 위기 때문에 돌발악재 때문에 아니면 악재가 아닌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떨어진 거면 바로 V자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락했는데 바로 반등이 미약하다는 건 이 매도세가 세다는 거라고. 그러면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한 번 더 떨어진다고. 이만큼. 이 1차 세게 하락했던 만큼을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주 방송을 여러분들 다 보라고 보면 그죠? 점주세븐님하고 오세환님은 안 보셨던 분 같아. 그죠? 일본도 치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보셨으면 제가 기억을 웬만큼 할 텐데 그죠? 오늘 처음 방송 들으시는지 처음 일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께 그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뭐예요? 미국 시장의 펀드 매니저, 그죠? 펀드 매니저들의 자금이 부족하다. 그죠? 왜? 주식 비중이 워낙 높아서, 주식 비중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3월 달에는 개인들의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질 못한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뭡니까? 미국 시장이 약할 소지가 더 큰 거야. 그죠? 어디 갔어?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요 내용은 제가 2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1월 달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죠? 요 경험적 상단에 있는 주식 비중.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너무 많다. 그죠? 이 전미 그 투자가 협회 익스포저 인덱스로 보게 되면 너무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와서 손절매가 일정 정도 나오든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콜, 풋 이렇게 공매도 공격도 활발하잖아요. 그 약세를 보이는 타이밍이니까 세게 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밀었을 때 요 기본적으로 일봉에서 딱 보시면 이거거든. 우리 시장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 수요일 날 이렇게 찔끔 반등이 나오니까 목요일 날 여지없이 음봉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당연했던 음봉인데 이 음봉이 참 상식 밖으로 세게 하라고 했어. 이 세게 하락한 게 관세 영향이지. 그죠? 중국의 10% 추가 관세를 바로 3월 4일 날 시행하겠다. 그죠?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그죠? 미국 시장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고, 우리는 쉬고 있었으니까. 그죠? 오히려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 다음 날 시작을 했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장이 잘 버티다가 정말 센 시장이었고 정말 좋은 시장이었다면 이 고점, 이전 고점에서 조정받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그죠? 여기서 올라온 부분에 정상적인 조정, 그래서 2610포인트 요 라인의 조정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높았고, 그런데 그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주식, 옵션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때리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시장 3일절 연휴가 낀 부분까지를 이용해서 두드려 팬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이 되돌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부담스러워진 거야. 왜? 여기를 일단 매물을 만들어 놓고 내려온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보는 게 미국 시장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진 거지. 어떤 부분이? 트럼프가 4월 2일 날 발표한다고 그래서 상호관세든 뭐든 그때 하기로 했던 거를 앞당겨서 빨리 나온 거니까 트럼프가 언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 부담스러워진 시장으로 바뀐 거죠. 여튼 중간 생각하고. 자, 그러면 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우리는 회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매번 미국 시장 바로 못 간다. 미국 시장 바로 못 간다. 3월 중순까지는 조정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지수대가 그만큼의 위치에 왔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자,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 흐름으로는. 하나,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 그죠? 제가 요 12월 22일부터 정확하게 그래야지. 12월 22일 요 타이밍부터 고점 라인 부분에서 조정을 이만큼 받았다. 그죠? 요게 이제 여기가 최저점이고 요 기준으로 요거 말고,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박스를 보였던 부분은 여기야. 그죠? 여기라고. 요 하얀 라인이 박스권이고, 요거는 거기를 살짝 이탈했던 부분이고, 이 하얀 박스를 기준으로 보면, 그죠? 박스를 무너뜨리면 박스만큼 떨어지는 거는 기본이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그게 차트예요. 확률이 높다. 이 박스만큼 하락. 그죠? 자, 요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못 믿어. 그죠? 우리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와. 그죠? 우리 시장도 지수 다시 요 올라와서 고점 라인에서 형성되어서 박스를 보였던 부분. 그죠? 이게 지켜져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거를 깨버렸어. 그죠? 요만큼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긴 했어도.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박스만 가지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 왜? 주 추세 라인을 봐야 되니까. 응? 주 추세 라인은 이거죠. 가장 강한 추세 라인, 가장 좋은 추세 라인? 이렇게 보면 이거고. 그죠? 가장 약한 추세선으로 보게 되면 이 라인이라고. 그죠? 여기 꼭지점을 한 이 라인. 이게 두 개가 딱 마주쳐지는 자리잖아. 그죠? 그래서 일봉에서는 20선을 깨고 지금 무너졌어. 일봉은 이렇게, 그죠? 고점 대비 밀리면서. 근데 월봉에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야. 그죠? 월봉에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이야. 여기까지 조정받아도 되고, 그죠?
여기 요 라인이냐? 요 라인이냐지. 그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바라봤을 때 뭐예요? 월봉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왜 얘네는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강하게 상승을 했고 2024년도에도 강하게 상승을 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는 연초에 조정을 보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재미없나요? 지수 얘기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제가 빨리 끝낼 수가 없는데 그죠? 여튼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정 정도 가격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은 마무리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죠? 어제는 좀 반등했지만 엊그제 9% 급락을 할 때 뭔 이유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 엔비디아를 주가를 한번 보자고. 어제는 1.9% 반등했지만 그죠? 엊그제 9% 급락을 할 때는 왜 떨어졌어요? 요 빨간 시뻘건 거는 왜 떨어졌을 겁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실적은 괜찮게 나왔는데 그죠? 이 급락의 어제 그저께 9% 급락을 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AI 산업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아니고 그 전에 내려올 때는 AI 산업의 피크아웃 가능성이고 딥시크 발표 이후에 뭡니까? 이 미국의 AI 산업에 대한 카펙스 투자 피크아웃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내려온 거라면 이 9% 하락은 엔비디아 개별 문제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이 싱가포르나 동남아 이쪽으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조사하겠다. 그거는 엔비디아한테 타격을 입힐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견제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인데 여타 국가까지 조사를 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AI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악재지. 그래서 저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미국 시장의 지수 라인의 저점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죠? 이 자체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을 다 두드려보면 제가 미국 시장이 바로 못 갈 거라 그랬었잖아. 그죠? 왜?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얘네들이 빅테크 7기업 중에 그 7기업들의 바닥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지수가 버틸 수가 있지. 그죠? 그런데 얼추 이제 막바지 부분에 들어온 모습이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 갔어? 왜 지워졌어? 일정 정도 하락을 갖고 들어와서 더 추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하락을 세게 하면 이것 생각해.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직은 하락을 생각보다 일봉에서 추세를 깨고 내려온 하락을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일봉을 이렇게 했다는 건 이렇게 V자로 반등 안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게 가는 섹터 종목은 그지 박스를 깨면 안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기간 조정을 잘 받고 도달아 나가야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박스를 깨거나 일봉에서의 주 이평선을 깨버리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 바닥을 다지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뭘로 짐작을 하면 돼?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죠? 저점이 나오는 국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3개월 정도 아직 부분이니까 3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 어제가 저점이었을지 다음 주가 저점이었을지 그죠? 그 저점 부분은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아까 여러분께 보여줬었던 지금 미국 시장들이 이렇게 안 좋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 지금 잘 보세요. 관세 등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지. 그죠? 미국 시장이 안 좋을 요인들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AI 카펙스 피크아웃 가능성 이거 가지고 떨어졌지. 그죠?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 쭉 밀리고 금리 대비 비싼 증시였는데 지금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죠? 하락을 하게 되면 뭡니까? PER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죠? 시장의 평균 PER이 그러니까 비쌌던 시장이 내려오면 조금 덜 비싼 시장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완화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 여러분들 어제 국채 금리가 쭉 빠졌다가 나중에 반등하긴 했어도 4.8% 미국 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8%까지 갔던 게 어제 4.1까지 내려왔었잖아. 그죠? 종가에는 4.1 내외에서 끝났지만 그러면서 뭡니까? 미국 시장이 경기가 이렇게 지표들이 안 좋으면 뭡니까? 연초만 해도 올해 차례야 금리 한번 인하할까나 아니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던 분위기가 나오는 경제 지표 다 안 좋고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까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벌써 지금 올해 6월 빠르면 5월 이때부터 금리 인하 3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완화적이지 않았던 통화 정책도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고 지표가 안 좋아지면 통화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더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흐름들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선 뭡니까? 미국 시장이 급반등도 안 하겠지만 급반등도 못해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박스를 깨고 이평을 깨고 내려오면 반등했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그러면 내려오면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형태가 전개가 될 거다. 그죠? 그게
뭐예요? 지금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7 종목 중에서 한두 개씩 저점을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될 거지. 그런 형태에서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뭐예요? 실적 추이를 보면 그죠?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던 뭐예요? 어디였어? 순이익 전망치, 순이익 증가율, 그죠? 이 부분으로 봤을 때도 뭐예요? 상반기 이렇게 내려와서 2025년 3월, 뭐 이 4월 요때까지 이렇게 지금 순이익 증가율 추이가 평평해지고 얘네들 실적 발표 나오고 하면서 돌아서 나오는 형태가 되려면 아직 미국 시장은 시간이 필요도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도 아까 여러분께 이야기했던 거에 들어가서 아까 이야기한 거 다 들으셨다라고 보고, 그죠? 지금 연기금은 뭐 하락하던 날도 매수를 해서 오늘까지 42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야. 42거래일. 그죠? 그런데 아까 여기서부터 얘기를 못했죠. 그죠? 그럼 외국인 순매도는 왜 계속하고 있냐? 그죠? 사실 이날도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3.5% 내외 하락하던 때도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 매도가 들어왔고, 그죠? 그래도 연기금은 소폭 매수를 했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때가 7개월 연속 매도했던 때가 2007년 6월에서 2008년 4월이야. 요때 7개월 동안 장기간 매도를 11개월 동안 순매도를 했어요. 이때는 뭐였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바로 전에 미리 알고 때린 거지. 미리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008년 10월 27일 날 892포인트까지 2000포인트에서 892포인트까지 떨어졌었던 때가 이때야. 이때 외국인들이 11개월 연속 매도했던 때라고. 지금 외국인이 7개월 연속 순매도하면서 27조 원을 내다 팔고 있어요. 왜겠어요? 27조를 파는 게. 자, 3월은 어떤 달입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 시장이 일단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날이야. 1, 2, 3월. 그죠? 미국 시장이 조정권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것도 외국인 시각에서는 부당. 두 번째는 다음 주 정도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와. 그죠? 그것에 따라서 정치적 불안이 더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에 대한 불안감. 세 번째 뭐예요?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를 하잖아. 그죠? 그것에 대한 수급적 흐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거기다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건 외국인들은 뭐냐? 선행 EPS야. EPS. 그죠? 이 EPS가 요 빨간 막대 그래프가 12개월 선행 EPS가 플러스권으로 쭉 이렇게 좋아지는 쪽.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내려와서 이쪽으로 음전환하면 안 좋은 쪽. 외국인들은 이 EPS 12개월 선행 EPS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였을 때도 축소가 되는 부분에서는 매수가 들어왔고, 그죠? 올라가는 와중에도 먼저 들어왔다가 보면 좀 내려오고, 그죠? 요 리듬을 타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올해 들어서 이 EPS 부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어. 얼만큼? 2025년 영업이익 전망이 작년 12월 말에는 309조 원을 예상을 했는데 1월 말에는 296조 원, 2월 말에는 291조. 그러니까 EPS가 자꾸 내려오니까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선행 EPS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부분에 변수 요인이 있지. 변수 요인이 뭡니까? 행여나 관세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관세가 우리나라가 자기네 나라보다 4배 높다. 그거 아니라잖아. 그죠? 그건 평균 관세고 미국하고 우리는 FTA 때문에 무관세로 하는데 왜 저런 의도적인 발언을 했지? 우리 겁주는 거잖아. 그죠? 겁주는 거라고. 지가 말하는 상호 관세라면 우리한테 크게 부과할 게 없어. 부가가치세나 아니면 우리도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 농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을 그거 한 거, 막아놓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있어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하향된 영업이익 전망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려면 경기가 나아져야지. 어떤 경기가? 내수 경기가 좋아지든 수출 경기가 좋아지든 그 두 개가 나타나야 이게 뭡니까? 돌았을 거 아닙니까? 예상이. 그런데 그래서 아까 여러분께 수출을 보여준 거야. 이야기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2월 수출이 여러분들 2월 수출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 그지? 그런데 2월 수출을 보면서 1월보다 뭔 차이가 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 저게 영업이익 전망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냐 없냐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관세라는 변수는 있지만 이 하향하고 있던 이익 전망이 더 하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가 지금 증권사들 컨센서스라고 걔네 걸 전부 다 믿지는 못하고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니까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런 흐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 단초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 비중은 역사적 최저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도 더 크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뭐 변수 요인이 수급적 변수 요인이 공매도잖아. 그죠? 그래서 공매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거야. 이건 다음 주에 저 방송으로는 설명을 할 텐데. 그죠? 자,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2008년 10월 1일부터 9월 또 2009년 5월 29일까지 공매도 기간 요 빨간 게 외국인들의 순매수다고. 그죠? 이 회색이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고 금지 기간 풀리니까 2008년도 뭐 2009년 5월 29일부터 풀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쭉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는 매도가 나오다가. 그죠? 2011년 8월 달에는 거의 뭐 매도 조금 나오다가 매수 들어왔는데 뭐 크게 변화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2020년대에는 그 코로나 이후 공매도 코로나 걸리면서 코로나 그 팬데믹 그것 때문에 공매도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공매도 금지 기간 끝나니까 더 매도했네? 왜? 이때는 묻지마 돈이 엄청나게 눈먼 돈이 들어왔잖아요. 개인들 눈먼 돈. 그죠? 가치는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냥 뭐 시장 좋다 하면서 눈먼 돈이 들어왔으니까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주구장창 팔았던 때가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온 거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별들에게 물어보자. 그죠? 저도 장담 못해. 그죠? 왜? 하도 많은 변수 요인이 있어서. 그죠? 하도 많은 변수 요인이 있어서 왜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높고 힘드냐면, 그죠? 제가 단적으로 하나 차트를 딱 다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등주야. 제가 주도주의 조선, 하나오션, 그죠? 방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주도 섹터 주도주라잖아. 그죠? 그런데 얘도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갖고 계셨을까? 응? 왜? 수요일 날 1% 떨어지고, 목요일 날 3.4% 떨어지고, 금요일 날 8.5% 떨어지고, 그죠? 3일 동안 12%가 하락을 했지,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확 갭상승 해가지고 돌아 나왔잖아. 그죠? 지난주 수요일이 이날이야. 여러분들께 그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수요일 이후 수목금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그냥 돌이켜 세웠잖아. 이렇게 지금 단기 시각으로 보면 종목들이 쉽지 않다고 대부분. 그죠? 오늘 롯데케미칼이 오랜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그죠? 흑자 전환했다고 저 바닥에서 이렇게 슉 올라왔어. 부럽냐고. 그죠? 주구장창 떨어진 게 몇십만 원 하던 게 6만 원 났다가 5만 원 나서 그죠? 흑자 전환했다고 반등하고. 그죠? 홈플러스 회사 정리 절차 시작했다고 반대급부 본다고 이마트, 롯데쇼핑 그죠? 이런 쪽이 들어오고. 어제는 그죠? 어제는 뭐였습니까?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회담 개판 났다고. 그죠? 방산 쪽이 세게 올라온 반면에 뭐예요? 방산이 세게 올라오고 하나오션이 세게 올라왔었잖아 어제. 그죠? 그런데 반대로 어제 급락했던 쪽은 뭐였어요? 종전 멀어지는가 보다? 그죠? 젤렌스키가 박차고 나가니까 종전이 멀어지냐? 뭐 멀어져. 미국이 원조 안 하면은 2달을 못 버틸 텐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싹싹 빌고 있잖아요. 트럼프한테. 그죠? 그러니까 바로 어제 급락했었던 건설기계 쪽이 다 반등 들어왔잖아. 그죠? 그 뉴스로 급락을 했다가 바로 또 갭으로 끌어올려. 응? 그러니까 종전 기대감 이 관련주들 이렇게 섹터의 매매가 단기적으로는 아주 쉽지 않게 매매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시장 지수는 그렇게 어려웠어도 아까 대장들 모습 보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장담했잖아요. 그죠? 62만 원이 적정 가격이다. 예, 실적으로. 그죠?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나토, 방위비 분담금 그거 더 올라가면 더 기폭제다. 이 실적 1사분기도 엄청 좋을 거예요. 그 쉽게 죽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 수요일날 딱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예, 박스권 보일 거다. 기억하시죠? 들으신 분. 요날. 그죠? 여기서 박스권 이렇게 보일 거다. 응? 근데 박스권 살짝 금요일날 3.5% 시장 급락하니까 이렇게 내려왔던 거지. 박스 하단에. 그죠? 그 박스 상단에 다시 뛰어나왔고 여기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추세 라인을 쉽게 죽느냐? 쉽게 안 죽어. 왜?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얘 그냥 올라온 거 아니라고. 실적 가지고 올라온 거라고. 실적을 찍으면서 올라온 거라고. 그죠? 실적이 있고 1사분기에 더 실적이 좋아질 건데 왜 쉽게 떨어지냐고. 그죠? 다만 변동성을 부릴 수가 있는 거지. 왜?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적정 가격은 62만 원이야. 펀더멘탈 실적 발표한 펀더멘탈로 보면. 그런데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증액 이거를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지. 실적이 또 나아질 거니까. 그죠? 그걸 얼마까지 가느냐라는 부분과 손절의 흐름을 갖고 가려면 추세를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죠? 오늘 얘가 조정을 받으니까 뭡니까? LIG. 어제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었던 LIG가 돌아 나온 거고. 오늘 하나오션 대장이 딱 조정받는다. 야, 하나오션 8% 조정받으니까 다른 조선주들 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매도를 매수로 바꿔서 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장은 그런 역할도 해요. 대장을 때리면서
다른 주식을 다른 같은 섹터의 다른 놈을 사는 거지. 그게 한국 HD 한국 조선해양이었죠 오늘. 그죠? 삼성중공업하고 방산 쪽과 연결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뭡니까? 쉬게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을 끌고 올라간 거단 말이에요. 방산도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료템을 쉬게 하면서 LIG 넥스원을 끌고 올라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 흐름을 봐서 그러면 조선주 쪽에 아까 이야기한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죠? 조선 쪽 라인 부분에 뭐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조선업에 미국의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다. 그죠? 미국 관세 예외주에서 수혜주로 가서 선사와 중국산 선박 관련 뭐 무관 방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필런 미 해군 장관 지명자가 하나그룹에 유사한 필리조선 성급하면서 조선 트럼프가 조선 하고 있다. 그리고 미 해군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것이다. 미 국방장관이 이번 달 안에 한국 방문을 할 거다. 그러면서 나름 조선주의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런데 하나오션은 실적으로 보면 뭡니까? 지금 이 가격은 비싼 가격은 맞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비해서 하나오션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뭡니까? 여기서 박스권 딱 만들어줬다가 그죠? 이게 박스권이잖아. 얘 그거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확 올라왔고 그럼 내려와서 지금 여기에서 사기도 애매하고 박스를 돌파했다고 왜? 너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고 너무 시가총액이 지금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 이격도 아직 안 줄었고 그죠? 운 좋게 얘가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면 뭡니까? 상황 봐서 사야 되는데 저는 조선은 조금 부담이긴 해.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죠? 조선은 뭡니까?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거에 그대로야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이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냐?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그죠? 행여나 인용이 됐을 때, 기각이 됐을 때, 요거는 어떤 섹터들이 연결을 잘 시켜야 되냐면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그죠? 요거는 다 연결해서 봐야 돼. 그 변수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변수 요인은 우리만 갖고 있는 요인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도 갖고 있는 잠재적인 변수 가능성으로 볼 거야. 그죠? 왜 제가 이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저 방산 쪽 이야기하면서 그죠? 야당이 국회증언법 이런 거 이상한 법 만들고 하면서 국방예산 깎으면서 이거 내려온 거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거 없어지고 그죠? 그 법안 그죠? 무슨 방산 수출하는데 국회에서 왜 승인을 받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법안을 안 만들고 하면서 돌아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방산주 전부 다가 섹터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원전과 방산, 조선 이런 쪽 라인인데 그죠? 원전도 지금 오늘 뭡니까? BHI나 이런 쪽 라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행여나 조선도 한미 관계가 괜찮고 양호했을 때 그거 한데 지금 행여나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인용이 된다면 오히려 조정 라인이 크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 그건 변수 요인이야. 아셨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책 성향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게 아니라면 크게 훼손될 일이 없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마저 못하겠다. 제 이야기를 꺼내면, 그죠? 다 끝내야 되는데, 제가 50분에는 나가야 돼서, 그죠? 더 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방산과 조선과 다 연관져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국지와 연관돼서, 이게 좋냐 나쁘냐는 두 번째 치고, 지금 미국이, 그죠? 미국은 영토를, 그죠? 확장을 한 나라예요. 그죠? 알래스카도 사고, 그죠? 여러분들, 파나마 운하, 중국이 파나마 운영을 해서 되찾지 않으면 강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더니, 파나마 문화를 파나마가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파나마에 그 지분 투자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그거 오늘 아침 뉴스에 미국이 샀다고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이거 빈말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가자지구 장악할 거다. 그린란드 소유하겠다.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고 캐나다 멕시코를 꼼짝 못하게 하고 캐나다를 소중한 51번주 돼야 된다. 그러면 세금 감면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홍콩이 그죠? 홍콩이 민주화 중국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홍콩부터 시작을 해서 캐나다 쪽으로 이민 무진장 갔어요. 캐나다 인구 중에 20% 이상이 중국인이야. 그죠? 행여나 캐나다가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로 바뀌면 미국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의 이 펜타닐, 마약 이거 들어오고 이 물품들 우회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고 이런 거 막으려고 엄청 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거 보시면 돼. 이 시간이 50분 다 됐네. 그죠? 그린란드 이것도 한 두 달 전인가 2월 초에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 그죠?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엄청나게 노리고 있다.
그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린란드의 위치를 봐보세요. 여기야. 그죠? 미국, 캐나다, 그린란드. 여기가 이쪽이 러시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고 있어요. 얼음이. 그죠? 그래서 쉐빙션 얘기 나오고 막 하는 게 이거다고. 요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이게 뭐예요? 짧아지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인도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던 그죠? 유럽 쪽으로 이렇게 다녔잖아.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 부산 기준으로 11단축 37% 이동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북극해 주변에 엄청난 자원. 그죠? 자, 여기서 해양국가. 여러분들 잘 옛날 고대, 저는 역사나 국사 참 못 외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을 지배한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건 아시죠? 그죠? 해양을 지배.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 우리나라 넘보려고 하고. 그죠? 왜? 우리나라를 지금 중국, 뭡니까? 바다에 미 해군들이, 함정들이 쭉 있잖아. 미국은 지금 해양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하고 앞으로 더 이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의 이 해양 진출을 막으려면, 그죠? 이쪽도 기존에 막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북극해가 녹는 이쪽 라인 부분, 북극 항로 이쪽 부분도 막아야 돼. 차지해야 돼. 그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그린란드라는 위치가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죠? 러시아가 거의 지금 러시아도 왜 크림반도를 침략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해양으로 진출할 만한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침투한 거고 중국도 호시탐탐 남중국해 노리고 있고 이게 뭐예요? 강대국은 해양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야 뻗어나갈 수가 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과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조금 있지만 조선 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아시죠?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보이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마음은 급하고. 그죠? 그런 내용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들. 지금 다 보셨죠?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모르겠다. 그죠? 지금 마음이 지금 시간이 병원 이거 예약 시간하고 그거에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더 설명을 못 드리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영하우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종목 하나 그냥 기술적으로 좋은 거 그죠? 그거나 설명할 걸 그랬나 봐. 그죠? 예. 마감할게요.